안녕하십니까. 단군조선연구회 이사장 홍혜수입니다. 7강에 의해서 지금 8강으로 오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주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군, 이분은 인류 역사 단계에서 아주 그 효를 중시하는 경천승조 정신의 제사장으로서 조자에 숨겨진 천지인이죠. 이 선대조님들께 제를 올린 장 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선대조님들의 그 새로운 세상을 열어 일궈놓으신 그 훌륭한 법을 따르며 존경함을 행으로 옮겼습니다. 그와 더불어 백성들의 아픔을 몸소 느끼고 실천한 이 홍의 세상을 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조자를 먼저 밝히는 과정에서 하나자부터 풀이를 하여 보겠습니다. 이 하나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마침 그 신농 염제씨가 이 하나를 갖다 화폐를 만들었죠. 최초의 신패입니다. 이 하나의 문자를 잘못 인식하여 제대로 해석을 못 해냄으로써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지금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허신의 설문해자입니다. 이분이 AD 30에서 124면은 바로 기독교가 태어날 무렵입니다. AD니까. 이 일시를 해석하기를 천신인친 만물자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일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씨를 갖다 그렇게 하고 또 이거 일시입니다. 이건 일은 일뿐이지 요거 가지고는 하나가 안 됩니다. 요 일시는 토생 만물자야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주 엄청난 여기서의 토생 만물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시는 바로 하늘이고 또 이 하나씨는 하늘이고 일시는 땅인 대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자나 이 일자에 대해 허신은 2000년대에 이미 우리에게 화두를 던진 셈이 됩니다. 인류의 청동기 화폐인 신패가 일자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문해자에서 또한 그 일시를 가지고 하상통량, 인상상해 독고 갓, 인이 하행 독고 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소남자는 하늘과 땅 아래 위를 다 통달하고 물러난 사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이 하나씨는 하늘의 신이며 만물을 이끌어낸 자로도 해석이 되며 이 하나자는 신패가 되고 신농시의 신자도 됩니다. 이렇게 읽는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의 신패는 이게 사망오제 시대에 나옵니다. 중국 섬서성, 기산, 천주산, 호북성 수현의 역삼 향해서 화폐를 만들어 거래를 편리하게 하였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화폐가 지금도 그 중국의 박물관에는 남아있다 합니다. 이 신패는 청나라 시대에 만든 서청고강 절록에 실려 있으며 3대, 이 3대는 하원주 이전의 시대를 3대라고 합니다. 하원주 이전의 돈이라고 설명되어 있다고 합니다. 금문에서는 이 하나는 양이죠. 양족, 이제 이거를 로도 있고 임으로도 그러니까 10이죠. 임으로도 읽습니다. 또한 최초의 사람 인식 부호 갓 그러니까 가마신이 됩니다. 영어로는 갓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를 가지고 남자 부호로도 된다고 합니다.
금문신고 저자인 낙빙기는 하나를 이렇게 주님이죠. 주라고도 쓰며 이 주를 아는 사람은 바로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기 이전에 신농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금문신고 병명집, 전적집하고 병명집 페이지 23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상령 문자도 있지만은 요것은 이 하나를 사람이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주를 아는 모양의 금문. 그러니까 남성 부호를 갖다 이렇게 두 손으로 아는 거. 그때는 이제 푸날로아 시대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덧붙여 해석을 하였습니다. 한편 일자를 이 하나자를 설문해서 허시는 종구자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소남자는 이 하나를 최초의 남성 부호로도 해석하였고 락빙기는 이걸 가지고 아래로 길게 뚫린 그러니까 우리 한문사전의 첫 본에도 요 일은 뚫을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뚫린 이 하나는 실제로 시표인데 신농염제의 아들이 시칭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며 아울러 문자로 창제되어 새로운 명명에 사용되었으며 이 시족 이외에 당시 입조정거의 의미로 시칭을 명명하고 나아가 문자로 창제하여 시표로 삼을 수 있는 또 다른 시족 부록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좀 조금 보고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 하나자에 대해는 제가 쓴 동방의 뿌리 고조선으로부터는 거기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설명을 하여 놓았으며 또한 페이지 53에서도 이 하나자의 비밀에 대해 다루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 하나자의 해석은 허신과 소남자, 김재섭의 납빈계의 해석이 이해는 될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도 더 넓은 의미에서는 우주의 실체의 생명 탄생의 본질로 저는 해석을 하여 놓았습니다. 위의 납빈계 설에 문자를 창제하여 시표를 삼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족부록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전의 앙소문화 각하 문자에는 이미 만물의 형상을 상징하는 것을 상령으로 그려놓았고 숫자 부호를 만들어 생활에 쓰여졌음이 나타나고 있었으므로 문자의 창제는 앙소문화 각하 문자가 더 먼저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신농시 최초의 신패에 일자를 넣었다는 것이 이미 신농시도 선조들의 업적을 기리는 뜻이었거나 만물 이체를 터득했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는 자연 만물을 탄생시키는 이치가 들어있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시칭뿐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신농시 최초의 신패에 신농시 최초의 신패에 이 하나자를 넣었다는 것은 이미 신농시도 선조들의 업적을 기리는 뜻이었거나 만물 이치를 터득하였던 단계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 하나는 자연 만물을 탄생시키는 이치가 들어있음을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시칭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상원갑자인 BC 2517년에 신농시가 제위에 등극을 하고 4년째 되던 해에 신패가 나온 것으로 김재석 선생님은 또 홍천표하고 그 연대표에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납빈기 시도 동방계인 신농시 이전에도 문자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앙소문화 각하 부호는 그 시대 인류들의 생활 속에서 상상력을 키워낸 위대한 산물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야말로 따나 움직이며 생각하는 그들에게 환경에 주어지는 조건에 맞추어
생활 도구의 필요성과 정서 문화도 함께 이루어낸 업적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청동기 명문으로 최초의 신패가 신농시 신패로 되어 있습니다. 신농시 신패가 나오기 이전, 즉 청동기 시대 이전 도는 조가비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책의 내용을 동방의 뿌리 보조선에서는 밝혀놨습니다. 이 돈과 본질의 역사를 찾아서 돈 그 영혼과 진실에서 번화들이 태어 지음하고 강남교 옮김해가지고 그 침솔인가 참솔춘판에서 낸 겁니다. 여기에 위대한 어머니 원형과 원시 화폐, 돈이란 무엇인가에서 올려놨습니다. 간단히 잠깐 읽어드리면은 돈은 선사시대에 발명되었기에 기원에 대한 뚜렷한 문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널리 사용된 화폐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을 선정하여 분석하는 길이 기원을 밝히는 첩경으로 이를 통하여 돈에 스며있는 상징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20세기까지 전해 내려오는 물건 가운데 화폐로 가장 널리 활용되었던 물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죽입니다. 가죽과 조가비인데 이 물건은 돈의 상징을 규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게 풍부한 조가비에서 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가비 그림이. 근데 이 조가비는 인간 역사상 귀금속과 함께 넓은 지역에서 산출되었으며 오랜 기간과 호흡을 같이 한 자연 만물이다. 조개 껍질에 불과한 조가비는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고 쉽게 씻어 사용할 수 있으며 모양과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자연물이다. 조가비는 이런 특징 때문에 인류 사회 곳곳에서 원시 화폐로 널리 활용되었다.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20세기 초반까지도 납세의 수단으로 활용될 정도였다고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화폐의 역사를 문서로 기록한 나라가 중국이며 기원전 2100년 이전에 화폐로 중요하게 구실했다고 하였다. 그는 석기시대 말기 중국에서 청동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화폐는 조가비를 형상화한 것이었다고 하였고 조가비를 형성화한 청동화폐는 이후 가래, 괭이, 깎기 등의 모양으로 변해 나중에는 칼 모양을 한 도전으로 발전했다고 기술하였다. 이제 이거를 전쟁 도구로도 썼다고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조가비는 여성의 성기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고 물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물과 관련이 깊은 생명의 잉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조가비는 성적인 즐거움, 번영, 기회, 비옥함과도 관련이 있는 자연 만물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여 나왔습니다. 위에서 여성의 성기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조가비 형상만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 여성의 성기 조직은 과학으로도 밝힐 수 없는 불가사의한 신비한 존재이다. 번화들의 태어는 돈을 선사시대에 발명되었기에 기원에 대한 뚜렷한 문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원전 2100년 이전에 화폐로 중요하게 구실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기원전 2100년과 선사시대는 몇 천 년의 시공이 지나갔다고 볼 수 있다. 조가비, 즉 여성의 성기나 남성의 성기를 중요시 다루었던 선사시대, 모계시대입니다. 그들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앙서 문화를 약 이제 8천년에서 6천년경이라고 이제 봅니다. 앙서 문화의 질그릇에 표현을 하여 놓았듯이 자연 만물을 관찰하는 수준이 매우 높았다 할 수 있겠다. 인류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전자에 물이 나오는 부분을 여자의 음부와 함께 남자 성기로 표현하여 놓았기에 물 주전자 시조 역사는 선사시대로 잡아 놓아야 될 것이다.
어떠한 과정에서 토기에 남녀 성기를 표현하여 구워냈는지는 알 수 없겠으나 숨김없이 자유롭게 표현하여 놓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성에 대한 관념을 신성시하였거나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조갑의 종류가 무려 11만 종으로 된다고 합니다. 곤충 다음으로 많고 그 크기 형태나 모양이 매우 다양하다 했는데 버나드레 테어 말을 인용한다면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고 쉽게 씻어 사용할 수 있고 모방과 위조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 필자의 이제 생각은 그 많은 조합이 중에서 원시 사회 시족 공동체 인류들이 택한 마들렌, 이 마들렌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가비가 여성 저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름을 지닌 부채꼴 모양의 조가비를 택한 이유는 무엇을 상징하여 선택하였을까라는 저는 의문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성기와도 가장 흡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고 또한 목의 중심의 생활에서 여성의 모든 것을 신성시하였기에 선택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기에 무덤에까지 장식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조개 껍질 폐가 나오죠. 이 폐가 바로 조가비를 상징한 거고 청동화폐의 신패도 이것도 하나의 그 여성 성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전해져 내려옴으로써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역사 기록 중 최대의 이게 물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대 조선 시대의 청동기에 주조된 최초의 화폐이며 이것을 신패라고도 하는데 금문에 기록된 화폐와 유관한 신농시의 신패인 신농시 아들 주씨의 이제 화폐입니다. 두 번째 화폐입니다. 여기서 제5대째 등극한 제지 시기의 곤입니다. 곤이 이제 화폐도 나오는데 그 해패에 이르기까지 사망오제 시기에 속하는 7종의 화폐입니다. 7종의 화폐를 정리함으로써 중국에서 역사의 아버지죠. 이제 전환 시대에 역사가로 평을 받고 있는 동양 최고의 역사가 중 한 명인 사마천이죠. 기원전 145년인지 하여튼 캡션 마크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오제 본기에 기재된 오제의 세서를 금속 화폐로 기본적으로 금문의 기록과 같은 역사적 실록임을 확인하였다고 하는 락빙기 선생입니다. 필자 역시 여기서 밝혀고자 하는 역사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신패의 하나를 발견하여 상징적으로 올려놓았다는 것은 대단한 발상이라고 할 게 있습니다. 이 하나가 여기에서는 위에 점이 동그랗게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고대 조선 시대 화폐에 이 하나를 상징한 것은 선대조의 역량이라 할 수 있을까? 금문신고에서 이 하나는 양적입니다. 일이라고도 하고 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 10으로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필자가 박히고자 하는 일자는 최초의 화폐에 주저되어 있기 이전에 상징적인 문자가 없는 상령체 화폐가 있었다는 것이다. 요 밑에 여기서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이 밑에 1, 2, 3으로 제가 해놨는데 조가비 화폐에 요 밑에다 해놨는데 요것이 바로 여성의 그 성기를 뜻합니다. 왜냐 앞뒤입니다. 요것이 지금 소남자 김재섭 선생님도 이게 무슨 화폐는 화폐인데 무엇을 상령화한 건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저는 요 앞에 게 하나는 뒤고 히프를 가리키고 하나는 앞을 가리킨 요 상령체를 이렇게 제가 좀 알아냈습니다. 위의 1의 그림은 앞뒷면이 똑같이 줄 선이 없고 2의 그림은 가운데 선만이 그어져 있으며
3의 그림에서는 선을 표시하고 이쪽에 원을 표시하여 나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서 하나는 어쩌면 동물들이 몸체와도 연관성이 많다고 하겠다. 동물이나 특히 사람의 인체는 인종차별 없이 그 하나가 다 들어있다. 사람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여 매우 신성시하였기 때문에 앙소문화 채도물주전자에 이 일자가 들어가 있죠. 성기. 생식기가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뜻을 알게 되므로 남녀 생식기를 도형으로 추조할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 상상력의 문화 수준으로 실체의 사물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아주 이 질그릇 하나에 요쪽은 여자 거, 요쪽은 남자 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편 최초의 사람 인식 부호는 가마신이라고 했죠. 신이며 이 하나는 가운데 점이 들어가는 게 있고 위에 점이 들어가는 거고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남자 부호로도 된다 하였는데 필자는 남자 부호만이 아니고 모든 동물들이나 씨앗 등에도 이 하나가 존재해 있다는 입증을 내어놓고 싶다라는 내용을 거기에 실어놨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증하게 된 것은 제가 목욕탕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저도 놀랐습니다. 이 실질적인 사실을 보고 느끼게 되니 사람의 인체뿐만이 아니고 동물에게도 하나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주 참 저도 놀랐습니다. 아주 버나드레 테오는 조갑이는 여성의 성기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고 물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물과 관련이 깊은 생명의 잉태와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였는데 석기시대 말기 중국에서 청동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화폐는 조가비를 형상화한 것이라 하였고 여성의 성기와 비슷하다고 하였습니다. 홍산 문화의 흑피옥에 대해 용산구청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이 전시를 가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촬영한 것을 대부분의 이 하나를 상징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좀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다 한번 올려놨습니다. 이 흑피 문화가 대부분 1만 년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는 조자하고 선자의 시대에 이 조선이 이 시대가 없어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서게 되는 과정에서 아주 사회가 굉장히 혼란이 됐겠죠. 그 시기를 맞이하게 되므로 흑피옥으로 당시의 생활상의 상징성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여 봤습니다. 이 하나님이 임으로도 읽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상징물들을 얼마나 중요시 하였는가를 그리고 조선인 동방예를 어떤 식으로 폄하 이게 이제 군문신고 페이지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주 폄하를 했습니다. 그 폄하한 그림이 밑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실어놨습니다. 아주 그 장면들이 그때는 그 동물들 전부 다 동물들이죠. 동물들로 상징화해서 표시해놨죠. 이 장면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짐승이 이제 머리에 모시고 있는 손을 모아 받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일단 남성의 성기를 이렇게 제대로 가보니까 거의 다 이 성기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깎아놔서 전시를 했더라고요. 머리에다가 이고 또 이렇게 남자가 또 이렇게 올빼미가 그 남성의 성기를 올려놓고 여기는 또 이 셋을 나란히 또 이렇게 남발을 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기도 이제 짐승이 위에 또 짐승으로 해서 표시를 해놓고 여기도 머리에 이고 남성은 아주 그 과시하는 모습에서 아주 대단히 크죠. 커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좌측에는 그 산발이 솥입니다. 이 산발이 3개 달린 솥은
어디까지나 우리 고대 조선 이 곤의 그 저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 여성이 젖이 아주 크고 남성이 쭈그리고 앉았고 위에 애가 올라 앉았죠. 이는 좌측에 세 발이 달린 도자기가 있는데 이 정은 아닌 것 같으며 여인이 행복한 표정으로 하나의 실존을 안고 있고 남자 양 어깨위를 젊은이가 딛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그 양급제 혼인 시대를 상징한 것인지 아니면 다산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이건 토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밑에 이 개구리고 위에 올빼미인데 이게요 매가 개구리를 올라탄 것 흑피옥입니다. 이때가 뭐냐면은 곤이 나중에 그 물을 잘못 다스렸다 해서 요임금한테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임금이 부엉이가 올빼미인가 그래요. 이 밑에 개구리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족을 동방계를 매 눈 아래에 있는 개구리일 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타는 형성을 해서 이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지가 여기 이 부부가 이거 전시를 했죠. 그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맞습니다. 바로 그 고조선 시대에 거기에 맞물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잠실인가 저 삼성 거기에 그 지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제2주기 3년입니다. 2355년입니다. 3년째 요임금은 천군으로 되죠. 이 군자도 이때 나오죠. 천군. 군자가 그전에는 없습니다. 천군으로 칭하게 되는데 청동기 명문에서는 당군하는 군자는 이때부터 나타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 군자가 잘못돼 가지고 임금도 이 군자를 썼고 다 했죠. 원래는 곤인데 이게 중국 말로 그냥 군 해가지고 요임금 군을 썼더라고요. 곤의 외손자인 제지 등극을 도와줬다가 요의 투센 반대에 대감자리를 물러나게 되자 곤의 원래 봉지인 임기직으로 돌아가서 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청군인 요로부터 200붕의 돈을 받아 세종국의 제사 지낼 기념의 소초를 만들었는데 제사장으로서의 직책은 여기까지므로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저 황제계죠. 부족. 성표로부터 이 개는 이제 우리 저 동방계를 말합니다. 개 개념의 표마. 매 눈앞에 개구리처럼 개 족계인 신농계를 깔아뭉기는 표현이라 이렇게 상징물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9강, 8강으로 마치고 다음에 이제 9강, 10강에서는 조금 좀 길지만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마무리를 일단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들 하십시오.